반갑습니다. 저는 멘텍솔루션의 이진현입니다. 이번 마지막 세션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효율적인 AI 플랫폼 전략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AI 플랫폼은 주로 쿠버네티스 솔루션이 기반 인프라로 구성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비용 효율적으로 AI 플랫폼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어떻게 꾸릴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내놓은 아코디언은 AI를 이 세계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이제 ABC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의 3대 주축이 이제 AB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A는 주로 이제 AI, 인공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는 빅데이터, C는 클라우드.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아놓은 이 빅데이터를 좀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주로 머신러닝을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머신러닝, 분석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프라는 요즘 다 클라우드 아키텍처로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신기술, 특히 디지털 관련한 이런 기술을 다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많은 쌓아놓은 이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예측하는,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 현대화된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에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 상용화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예측을 통해서 의미 있는 가치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0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9개는 대부분 다 POC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9% 정도만 실제 가치 있는 이 전달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연결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 있어서는 세 부류의 참여자들이 있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즉 원하는 바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유저들 간의 관계가 있어서를 본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당연히 예측을 통해서 가치 있는 어떠한 데이터를 전달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들은 데이터 사이언스로부터 바라는 거는 이제 높은 정확도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스, 주로 이제 갈등이 많은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사이언스와 그 플랫폼 엔지니어들의 관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엔지니어는 데이터 사이언스들에게 인프라를 제공을 해줌에 있어서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제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는 당연히 내가 어떠한 뭐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거나 혹은 이제 분석에 필요한 뭐 어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자원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유저와 플랫폼 엔지니어들 간에도 어떤 이해관계가 제공을 합니다. 플랫폼 엔지니어는 유저들에게 가시적으로 어떤 보기를 원하는 데이터, 뭐 이 부분을 이제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어떤 그 가시적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형태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유저들은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안정성과 빠른 성능의 어떤 플랫폼을 또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엔지니어와 플랫폼 엔지니어와 데이터 사이언스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많이 상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항상 새로운 기법과 새로운 어떤 테스트 그리고 분석 이런 것을 늘 추구를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그 머신러닝에 적용할 만한 툴셋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툴셋을 또 사용하기를 원할 거고, 그러려면 이 플랫폼 엔지니어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요구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데이터 사이언스들의 어떤 고충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뭔가를 요구를 했었을 때,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플랫폼 엔지니어는 어떤 표준화된 어떤 패키지나 혹은 또 표준화된 어떤 컴포넌트를 사용해 줄 것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수시로 어떤 요구사항이 이 소프트 엔지니어나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요청이 갔었을 때 이 플랫폼 엔지니어는 즉시 이 데이터 사이언스들한테 그런 환경들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이제 환경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어떤 자유도를 많이 추구를 하게 되고 플랫폼 엔지니어들은 어떤 특정한 틀 내에서 플랫폼과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 혹은 뭐 툴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를 많이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자유와 표준화 이것을 타협에서 나온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MLOps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성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는 모델 개발과 분석을 위한 어떤 환경들, 내가 이걸 많이 요구할 텐데 이게 빨리 할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용해야 될 모델도 많고 기법들이 많은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다. 특히 뭐 GPU 자원들 상당히 많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필요한 모델들을 다른 데이터 사이언스 멤버들과 주고받는데 만약에 플랫폼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좀 오류가 없었으면 한다. 뭐 이런 또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늘 자원들을 내가 요청을 하는데 왜 즉시 할당이 안 되고 그리고 늘 자원이 모자란다고 얘기하냐. 왜 자원이 충분하지 못하냐. 이런 또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플랫폼 엔지니어들은 모델 개발과 테스트가 끝났어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러면 이 자원을 좀 내려놓거나 뭐 중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좀 회수가 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할당을 받아가고 다 어떤 모델 예측 테스트 그다음에 알고리즘 개발 이게 끝나면 그 자원들을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 이제 구동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가, 과학자, 그리고 모델 개발자들 간에 이 자원 사용에 대한 경합이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서로 이제 모자란 자원을 끌어가고 뭐 이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들 간에 이제 경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불평불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 측의 이 모든 요구사항들이 전부 다 플랫폼 엔지니어한테 다 가게 되는 또 이런 또 저희 불합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조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 처해져 있죠. 그리고 당장 분석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어느 세월에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이제 구축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머신러닝에 관련한 툴셋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뭐 CNCF의 랜드스케이프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좀 표준화돼서 우리가 쓸만한 도구들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또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할 거고요. 그리고 접속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전에 좀 유연한 인프라의 배치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사용자들의 또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엔지니어,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고자 하는 사용자들. 이들을 모두 충족할 만한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제 쿠버네티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AI 플랫폼에 있어서 이 쿠버네티스가 차지하는 이 플랫폼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머신러닝을 도입한다, 딥러닝을 도입한다, 뭐 AI 플랫폼을 꾸린다 그러면 그 하부 구조는 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머신러닝 인프라를 꾸리느냐?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가장 큰 이점이 인프라에 상관없이 OS나 뭐 퍼블릭 클라우드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이런 인프라 환경에 상관없이 일관된 작동을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 인프라의 비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신러닝 이 환경을 컨테이너로 만들게 되면 이게 인프라 구조가 바뀌더라도 어떤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구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원관리 측면에서 GPU와 CPU, 메모리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GPU 자원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뭐 여러 이제 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경합이 벌어질 텐데 경합 없이 효율적으로 이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성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따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말씀드릴 텐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게 되면 인프라 구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클라우드 사업자들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기종 클라우드 간의 어떤 컨테이너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들이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로 가져갔을 때 이 머신러닝의 워크로드, 뭐 프라이빗 쪽에 내가 모자란다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을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워크로드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또 확장성이 굉장히 훌륭한 이런 환경을 또 쿠버네티스가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API 키와 인증 자격, 암호화 키 등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파드 형태로 컨테이너 형태로 뜨고 있는 이 ML의 워크로드가 장애가 났을 때 자동으로 또 복구를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가 치유 기능을 쿠버네티스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용 효율적으로 이런 그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AI 플랫폼을 또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요즘 이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이 쿠버네티스가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요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을 다 취합한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거는 이제 보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인프라로 구조로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장점이 내가 쓴 만큼 비용만 지불하면 되고 굳이 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선택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을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지역으로 배포 확장을 요구해야 만들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보안성을 높이면서 신속하게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즉 프라이빗도 쓰고 퍼블릭도 같이 쓰는 그런 환경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쓴다? 자, 그러면 IaaS 환경의 플랫폼도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OS 구조도 좀 똑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퍼바이저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자, 이럴 때 이들 간의 어떤 호환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환성을 담보를 시켜줄 만한 그런 플랫폼이 또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인 거죠. 자,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 형태로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프라이빗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요즘 이제 CSP 사업자들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베어메탈에서 VM으로, 그리고 또 베어메탈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VM에서 또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VM으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정 VM에서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의 VM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 컨테이너화된 머신러닝의 워크로드는 이동성이 다 보장이 되고 호환성까지도 다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IaaS에서 제공해주는 OS 버전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센터OS 7.4고 다른 클라우드 상에서는 센터OS 7.3이다. 이렇게 OS 버전이 좀 다를지라도 서로 워크로드가 이동을 하면서 호환성을 담보받으면서 작동 가능한 그런 아키텍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는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가 다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AI 측면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주로 이제 민감한 데이터는 프라이빗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확장성 및 버스팅 또는 리소스를 이제 과도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 머신러닝 작업에 대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 워크로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최적화입니다. 자, 우리가 갑자기 이제 리소스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 배치성 업무다. 자, 이런 것들이 보면 한 달에 한 번 돌리거나 두 달에 한 번 돌리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피크치가 요구되는 것이 두 달이나 한 달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가 한 달 정도 6시간 정도 여유가 된다. 근데 이를 위해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이 자원을 내가 소유를 한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 집약적인 어떤 배치 업무가 돌아가는 것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워크로드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복구입니다. 한쪽 프라이빗이 장애가 나는 거죠. 자, 이러면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즉시 복구를 해서 재복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이제 엣지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특히 이제 IoT 디바이스 경우는 이 프라이빗에서 이미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전처리를 하고 그리고 전처리 끝난 것을 이제 중앙 클라우드로 이동시키게 되면 중앙 클라우드의 병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쿠버네티스가 제공해주는 AI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폐사의 아코디언이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K8s를 AI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좋다는 거, 이제 알고 있고, 90%가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난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 위에 머신러닝을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위해서 필요한 툴셋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요즘 MLOps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툴셋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랜드스케이프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CNCF에. 굉장히 많은 툴셋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 장애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툴셋을 머신러닝 전문가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전문가가 이런 인프라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이런 툴셋까지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걸 또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K8s 자체가 버전 발행이 굉장히 잦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4번 정도 버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3번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은 이제 버전 발행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짧은 버전 발행 주기인 거죠. 그리고 엔드 오브 라이프가 9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9개월 끝나게 되면 이제 기술주는 못 받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MLOps만 가지고서 어떤 파이프라인 태워서 자동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또 DevOps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MLOps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DevOps에 관련한 이 파이프라인을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중 관리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또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K8s를 가지고서 인하우스로 여러분들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난제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바로 아코디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쿠버네티스와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플랫폼, 표준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이 MLOps에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툴셋들을 앱 카탈로그 형태로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MLOps 파이프라인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모니터링까지도 저희가 한꺼번에 패키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머신러닝이나 빅데이터를 위한 이런 AI 플랫폼을 꾸리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인하우스로 구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에서 많게는 1년 정도의 어떤 구축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패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단 하루 만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를 위해서 올인원 플랫폼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K8s 기반 위에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이미지 빌드 자동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로 가게 되면 이제 멀티 쿠버네티스가 또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쿠버네티스를 통합을 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들, 그리고 이런 툴셋들을 쉽게 내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한 서비스 카탈로그, 로깅,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의 패키지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지를 프라이빗과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 상관없이 여러분들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CSP 사업자를 제공해주는 또 이 쿠버네티스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와도 다 인테그레이션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CPU와 GPU, 메모리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쉽게 MLOps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저희가 UI 형태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클러스터에 대한 통합 관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띄우는 워크로드를 전부 다 정상 상태인지 아니면 비정상 상태인지 다 일목요연하게 가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MLOps에 특화된
여러분들 쉽게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툴들, 그리고 뭐 분석을 위한 툴들, 분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서 또 여러분들이 다시 재분석을 하겠죠, 그죠? 그러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도구들과 기본 프리셋된 샘플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머신러닝을 구축한 사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땡땡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LH공사입니다. 이 LH공사가 이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꾸릴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연결을 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꾸렸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뭐 이에 대한 테스트를 또 돌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달에 한 번꼴로 배치 작업, 뭐 분석 작업 이런 것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서 다 이 분석 작업에 필요한 또 인프라를 꾸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280코어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더라는 거죠. 자, 2달에 한 번 이 업무를 돌리는데 280코어를 구비를 해야 된다? 이 뭔가 좀 비용적으로 상당히 낭비 요소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VPN망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분석 작업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되게 되면 이 쿠버네티스의 워크로드 중에 이제 클론 잡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론 잡을 설정을 해서 2달에 한 번 퍼블릭 클라우드 쪽으로 이 파드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해서 거기서 6시간 정도 어떤 작업을 돌립니다. 돌리고 모든 이 분석 작업이 끝나게 되면 다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으로 자원을 자동으로 회수를 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안성 문제, 그다음 확장성 문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조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해서 한번 머신러닝에 대한 인프라를 한번 꾸려 보시길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머신러닝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프라를 구축을 함에 있어서 비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바로 락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락인 구조를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비용, 성능, 보안 이렇게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K8S를 가지고서 인하우스로 여러분이 직접 구축할지 아니면 저희와 같은 매니저 서비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솔루션을 구매할지 이렇게 판단은 결국 운영 효율성들, 여러분들의 어떤 내재화된 관리성 이런 걸 따져서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저의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